흔히 오늘날을 냉담의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여전히 사랑과 칭찬이 필요하다. 선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과 샘솟는 감정 표현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위기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감을 쌓는 자기 강화가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 동정심과 연민을 구하는 욕구, 그리고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아니 더욱더 존중이 필요한 이유다. 존중이 결핍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님 나라의 외눈박이 왕심리로 타인을 비하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존중이 없는 문화에서 자애로운 상호작용을 발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존중의 가치는 가파른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불친절하고 거칠어졌고 모욕과 폭로가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성과와 이익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지나치게 개인성을 강조해 나타난 결과다. 존중 문화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 욕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존중을 요구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강화되고 존중의 태도는 실현된다. 이처럼 존중은 사려 깊은 대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한다. 또한 존중은 언제나 좋은 의미의 공감과 함께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기반으로 하기에 사회를 불신과 회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또한 전통에 녹아든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그래서 적절한 존중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존중, 남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돈이 많고 적음이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나와 같은 인간으로 동등하고 소중하게 대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존중은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의견이나 행동을 하든지 나와 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동등하고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지금은 존중이 많이 사라지고 차별이 자주 눈에 띄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어른 세대부터 함께보다는 경쟁을 먼저 이야기하고 누군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공감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를 친구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만 보다 보니 직장 내에서도 입사 동기 등의 개념은 사라지고 무한 경쟁 프레임이 강해지다 보니 존중보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어가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물어뜯기까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이나 거주지 출신 학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해지는 것도 모두 존중지수가 낮아져서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는 게 싫은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바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며 넌지시 도와야 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찬찬히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 내가 바뀌어야 해. 나처럼 사는 것이 정답인데 너는 왜 한심하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아빠나 엄마 말만 들어. 그럼 내 인생도 우리처럼 편안하고 행복할 테니까 내가 뭘 안다고 나대. 모르면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여기 책임자라고. 하버드 대학교 정신분석 전문가 아서 클라인만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보다 훨씬 저급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 즉 자신의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존중받지 못할 때 마음의 병이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심해지고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등이 심해질수록 우울증 등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잘못된 방법인 마약이나 술로 달래거나 반항 그리고 대립과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마음은 날이 서고 피폐해지고 인간관계는 더욱더 나빠지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 얼굴도 안 보려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외모나 생각,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지 강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배우자도 연인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을 때 건강한 개인, 가정,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나 직급이 낮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이들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처럼 살아라라고 강요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아봐라고 존중해 줄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은 당신의 인간관계 정원은 사랑과 행복의 꽃이 예쁘게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답답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믿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약 서로 다툼이 많거나 당신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좋은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품성이나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맞지 않는 직장 상사로 인해서 너무 상처받고 아프다면요. 좋은 인연이 아닌데도 좋은 관계로 만들려다 보니 갈등이나 싸움이 잦을 수밖에요. 좋은 인연이라면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이해하면서 기다려줄 테니까요. 그러니 아닌 인연을 붙들고 너무 애쓰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닌 인연은 마음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천천히 마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다른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당신을 소중하게 아껴주고 존중해주면서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나쁜 남자에게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여자도 알고 있다. 남자가 자신을 존중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대로라면 계속 상처 입고 고통받으리라는 것을. 하지만 벗어나기 어렵다. 사실 나쁜 남자는 없다. 나쁜 인간이 나쁜 남자고 좋은 인간이 좋은 남자다. 나쁜 남자와 나쁜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인간이다. 좋은 인간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쁜 인간은 나쁜 관계를 만든다. 그러니 나쁜 남자에 빠지는 비극을 끝내고 행복하고 싶다면 좋은 관계 경험을 줄 수 있는 좋은 인간을 당신의 인생에 끌어들이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평범해서 지루한 것 같은 남자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 그와 하는 하품나는 데이트가 그 남자가 가진 성실하고 꾸준한 삶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시길 바란다. 거칠고 비열하고 약삭 빠르고 무책임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나쁜 남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지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켜주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당신이 행복할 시간이다. 인생의 장르를 바꾸자. 호러는 그만하면 됐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훈련을 거듭하면 내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지나친 선량함은 때론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상사나 동료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잠깐 언짢을 수는 있어도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일단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며 털어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상대의 잘못은 상대의 몫으로 그냥 남겨둘 필요도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소중히 하고 누구를 내 관심받게 둘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근거 없이 내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너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독이다. 스칠 사람도 있다. 딱 보면 나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때론 스칠 용기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좋은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에 모여 살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소유물과의 만남도, 깨달음과의 만남도,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만남은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못 만날 수 있고,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다. 모든 마주침은 다 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질서다.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다만 아직 인연이 성숙하지 않았을 뿐, 만나야 할 일도 만나야 할 깨달음도 인연이 성숙되면 만나게 된다.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관계의 질은 해야 할 일을 잘해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관계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관계의 유지 여부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얼마나 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즉, 사랑은, 좋은 인연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것은 어찌 보면 살아오면서 만난 인연의 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과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이 먼저 좋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비슷한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웬만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생활 반경 안에서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은 것을 보면요. 그렇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인 것 같아요. 소중한 인연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주는 하루로 만들어 가시길 기원해 봅니다. 마음 따뜻하고 선한 사람을 말을 예쁘게 하면서 잘 들어주는 인연을 가까이에 두시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한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행복한 마음의 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이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